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지막지한 얘기를 했죠. 이거 사실은 뭐 반미대 뭐 엄청 일어나야 될 일인데 나나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이 함부로 경제 제재를 풀고 북한 지원 못한다. 이런 얘기를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구도 나왔다는 소리죠. 그저께 고든창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 것 같다. 간첩이 아니더라도 간첩으로 취급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요. 이 사람은 상당히 그 트럼프 진영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강성 평론가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 한마디로 지금 미국 쪽에서 발신되고 있는 메시지는 문재인 동작 그만, 이 메시지입니다. 폼페오가 엊그저께 강경화에게 야 지금 너 무슨 짓 하고 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니온게이자의 보도에 의하면 그 남북 군사 협정을 보고 무지하게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어제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경제 제재를 못 어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트럼프가 이 말을 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강경화가 그 5.24 조치, 이게 이제 천안함 직후에 나온 조치거든요. 2010년에. 이게 뭐냐면 민간인의 북한 여행과 그리고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막 북한 여행 보내고 그러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발언이 나왔고 그 발언 나올 무렵에 이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강경환이 국회에서 이 발언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들짝 놀라서 이제 그 우리 그 외교부 쪽에서 그거는 꼭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유엔 제재를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뜻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한 발 또 뺐어요. 어쨌거나 트럼프가 이 정도 발언을 했으면 반미투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 우리 민족끼리 자부심, 우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부심이 최소한. 그러면 촛불 들고 좋아하는 횃불도 들고 미 대사관 둘러싸고 미 8군 기지 둘러싸고 양키 고우엄 외치고 한미동맹 식민지 동맹이다 그러고 비난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꼼짝도 못해요. 아니 이제까지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한국인이 결정한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운전자다. 또 문 대통령의 말을 빌면 북한은 민족 자존심을 지켰다. 뭐 이런 근사하게 들리는 황당한 얘기들은 다 어디 가고 이제 꼼짝도 못 하고 있냐고요. 아니 꼼짝도 못 할 것 같으면은 계속 꼼짝 안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계속해서 강경화 발언처럼 더없이 민감한 시기에 더없이 도발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 혹은 죄송합니다. 꼼짝도 못하는 분들이 더없이 민감한 시기에 더없이 민감한 행태를 한다. 이거 뭐겠어요. 죽을 자리 들어서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왜 민감하냐. 이거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가끔씩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삼중 동심원. 이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북핵 해결. 저는 북핵 해결의 유일한 길은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또 폼페오가 이런 그 거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는 왜 그러냐면 중국을 갖다가 손발을 묶어가는데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대표적인 사례 콩만 예를 들어도 완전히 중국이 독박 쓴 거거든요, 저거. 제가 그 세뇌 탈출에 처음에 그 콩 얘기 나왔을 때 7월 달에 바로 말씀드렸듯이 그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아이오와에서 콩을 생산하는 농민은 중국에 못 파니까 처음에 팔로가 없는 것 같은데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신에 브라질에서 콩을 수입하니까 예전에 브라질에서 콩을 수입하던 유럽 쪽에서 아이오와 콩을 가져가는 거예요. 중국이 수입하는 콩값만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미국 무역전쟁에서 미국에 대해 가지고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한 게 오히려 부메랑에 돼서 자기를 치는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부메랑이 지금 없다고, 부메랑 효과가 없다고요. 지금 거의 없어요. 안 느껴져요. 게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미중 사이에 무역전쟁이나 미중 전쟁이 탄력을 받아가니까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을 하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잡음 내지 마. 북한은 우리가 요리할 거야. 우리 스타일로 우리 페이스로 북한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함부로 옆에서 잡음 내지 마. 이러고서 그냥 밟아버린 거라고요. 문 대통령 저기 얼굴이 괜찮으신지 몰라요. 트럼프가 손발이 좀 작은 사람이긴 한데 체중이 크니까 면적 대비 걸리는 체중이 많기 때문에 압력이 세지거든요. 이 뾰족해지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얼굴이 뭉개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네요. 그러면서 보시듯이 이제 중국이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미국에 의해서 북한이 접수평정되고 북한 주민이 자유와 개인 존엄성과 시장 경제를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 자유민주 노스코리아가 건국이 되고 북한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면 중국인들의 정치 심리가 확 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개인이 좋은 거야. 정부나 당이 막 저렇게 설치는 건 안 좋은 거야. 일당 독재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핵 해결이 북한의 접수평정이 미중 전쟁에 의해서 도움도 받지만 거꾸로 미중 전쟁을 위한 결정적인 심리적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접수평정되고 자유와 개인과 인권과 시장 질서를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격변 사태가 일어나는 그날부터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는 그날부터 한국의 정치가 변혁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중 전쟁, 그다음에 북한 급변 사태, 그다음에 한국 정치 변형 이거는 다 맞물려 있는 골이라고요, 지금. 이게 이 삼중 동심원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이 적당한 타협을 못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꾸 그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한다라고 해석되는 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문재인은 평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든찬 같은 사람은 대놓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He is working for 평양.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 앞에 질문이 걸작이에요. 질문자가 뭐라고 물었냐면 문재인은 지금 서울을 위해서 일하냐 아니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아니면 중국의 하수인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질문자가. Is he working for Beijing or for Seoul? 그렇게 물으니까 고든창이 No, no, no. He's working for 평양. 아니야. 문재인은 평양을 위해서 일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주요 평론가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삼중 동심원이 각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가속화된다는 얘기죠. 이런 엄중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이 더 가속화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내전을 치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흔히 주목하지 않지만 그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지금 이게 급속하게 망가져 가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아마 미국 정치가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트럼프가 이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을 밑바닥에서 민초운동을 해서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도 다급해지니까 민주당의 과격 민초 성향 애들이 있어요. 그 특히 이제 그 DSA 같은 조직,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과격 민초 조직인데 그런 쪽으로 막 힘이 쏠려 버렸다고요. 민주당이. 민주당 망가지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힘이 쏠릴 때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이거 아니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뻔뿌질을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힐러리는 최근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극언을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 나 이 여자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떨어진 여자가 집에서 좀 요양도 좀 하고 인격도 다듬지 아주 표독스럽게 말을 하고 다녀요. 이 할망구가 뭐라고 말을 했냐. 공화당 지지자들에겐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 이건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갖춘다라고는 정확한 문장은 아니고, 문장은 정확한 그 직역은 아니고, 문장은 이럽니다. We cannot be civil. civil이라는 건 점잖고 예의 있는 사람, 예의 있는 태도를 civil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는 점잖고 예의 있어질 필요가 없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야 인간의 예의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아니 대선 주자를 나온 민주당의 초대형 지도자가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무슨 뭐 주의원 정도에 출마한 사람이 할 소리지 이게 이런 정도가 된 거예요. 그 민주당 과격파들이 요새 이제 즐겨서 하는 게 뭐냐면 개인을 타겟으로 삼은 기습적 행패를 즐겨서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부추긴 거가 이게 이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워터스인데, 이 워터스라는 미국 하원 의원인데 흑인 여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공화당 사람들이라고 식별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마주치고 슈퍼에서 마주치고 거기서 마주치면 너 이 파시스트 같은 놈, 너 인종차별주의자, 너 성차별주의자, 너 공화당 그래, 너 잘해 처먹어라 이러고서 손가락질하고 시비를 걸어라 이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국회의원이 미국의 하원 의원이. 그러니까 열이 받으니까 공화당 쪽이 어떤 사람이 아마 이 여자한테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협박을 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딱 샷다 마우스하고 조용해. 그러면 애초 그 말 하지 말든지 차라리 목숨을 내놓고 그 말을 계속 하든지 이게 뭔 꼴이냐고. 아니 그 정도 협박에 자지러들 정도 같으면 애초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안 했어야죠. 문제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다고요. 거기다가 그 생각이 없는 엔터스타 있잖아요. 그 여자 누구더라? 저기 노래 부르는 사람. 요번에 저기 스위프트인가? 이름도 까먹었다. 요새 이렇게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테일러 누구라는 여자. 그 여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테네시의 상원 의원에 출마한 블랙번이라는 여성 후보, 공화당 쪽 여성 후보에 대해서 저 여자가 하원 의원 하던 시절에 투표 성향을 보니까 기가 막히고 공포스럽다. 그러니까 it appalls and terrifies me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투표 기록을 보면 이 여자가 마약 단속하는 법안에 투표를 했고요.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법안에 투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투표 기록이 굉장히 투표가 엄청나게 무슨 인종차별적이고 나쁜 법안들의 찬성표를 막 던진 개 도라이 같은 그러한 여자다. 하원 의원 시절에 그렇게 투표 행위를 일삼던 여자다. 이러고서 미국 최고의 가수가 20대 여자 가수가 테네시 상원 의원 후보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이거 사실 걸면은 걸려요. 명예훼손 걸면. 지금 안 걸고 있어서 그렇지. 또 안 걸 거라고요. 워낙 상대방이 유명한 저거니까. 근데 일종의 폭행이죠. 자기가 가수로서 유명하다는 그거 내세워서 상대방을 중상모략한 거죠. 이거 내놓고서 야, 내 어느 투표가 너를 그렇게 기겁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냐? 너 한번 말해봐 구체적으로. 이거 이 안건에 대해서 내가 연방 하원 시절에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뭐가 그렇게
너한테 기겁할 일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저 여자 저거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새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행태가 아주 망가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이 그 카바너 여기 세뇌 탈출해서 제가 한 2번 다뤘었는데 그 미국 그 연방 대법원 판사 지명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미국의 듣보잡 대학의 교수가 여자 교수가 저 35년 전에 카바노가 35년 전 17살 때 고등학생 때 파티장에서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러고서 그것도 집단 강간하려고 그랬다. 이러고서 미수로 이러고서 공격을 했다고요.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카바노가 그 35년 전인데 장소도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시간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 다른 여자는 자기는 카바노 알지도 못한다라 그래요.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카바노 인준 반대한다고 이렇게 수백 명이 밀려들어서 미국 상원 그 청문회 하는데 그냥 아주 아작을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연방 대법원을 쳐들어가서 또 아작을 내놓고 이게 옛날 미국에 있던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렇게 망가졌다고요. 거기다가 그 카바노를 공격한 그 듣보잡 대학의 그 여자 교수라는 여자는 자기 지원해달라고 모금해가지고 뭐 거의 한 돈 10억 가까이 모금한 걸로 알아요. 그건 이제 지원 후원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고 지 맘대로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그 여자가 얻게 될 이익은 뭐냐? 뭘 얻을 거냐? 지금 짐작컨대 출판 계약할 거다. 그러면 한 6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 9억 벌을 거다. 그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를 뜻하냐고요. 이제는 아무나 그냥 붙잡고서 저 남자가 40년 전에 나 성추행하려고 덤벼들었다. 유명인사 붙잡고서 그거를 민주당 공화당 구도석에 딱 때려 넣어서 저 공화당 보수주의자가 16살 때 40년 전에 나를 욕보이려고 들었대. 이렇게 해서 울부짖고 그 다음에 우는 척하고 그러면 막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하고 그 다음에 출판 계약하고 그러면 한 합계해서 성금에서 꿀꺽하고 출판 계약해서 꿀꺽해가지고 합계 한 15억을 꿀꺽해서 이제 팔자 고친다. 뭐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생태계가 그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생태계가 그렇게 더러워지면 질이 더 나빠지죠. 그러니까 민주당 골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미국은 건강한 사회 아니에요. 생태계가 이렇게 더러워지면 더러운 대로 그냥 내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반발이 작용한다고요. 역풍이 분다고요. 민주당이 진짜로 골로 간 게 이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면 카바노를 탄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방을 했어요. 이거 100% 골로 더 갑니다, 앞으로. 카바노 지금까지 욕보인 것 때문에 공화당 지지층이 무지하게 결집했거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기면 카바노 탄핵할 거야까지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점점 더 결집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새 이제 로젠스타인 음모가 드러났거든요. 이게 그 미국 법무부 차관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원 청문회를 지금 오라 그랬는데 안 가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다. 출석을 거부 중이에요. 찔리는 게 많으니까. 청문회 가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면 음모가 드러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 되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사람이 사실상 국가반역 음모를 꾸몄다라는 증인과 증거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고요. 이제 불러다가 청문회에서 사실을 듣던 거짓을 듣던 몇 번 들은 다음에 사법 처리해갖고 이제 콩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좀 닮았죠?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저쪽 그 진영에 누구 좀 닮은 거 아니에요? 인상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그 러시아가 트럼프를 위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그거를 뒷받침한다는 가짜 문서가 있잖아요. 그 슈텔레 문서, 슈텔레 도시에. 그거서부터 해서 러시아가 트럼프를 위해서 공작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트럼프를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도청하려고 그랬어요. 그 도청해서 건수 잡아가지고 수정헌법 25조에 의해서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는 계획을 세웠다고요. 이게 지금 증거와 증인에 의해서 이 과정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미국 정치사에서 20세기 이런 식의 음모는 존재한 적이 없었거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날뛴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통상 중간선거 투표율은 한 4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화당 성향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연령층, 그다음에 백인층, 고학령층, 고소득층의 투표율이 높아요. 이 중간선거가. 그래서 통상 보수주의적 성향의 투표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주의적 성향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낮은데 실제 투표에서는 별로 낮지 않은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이번 중간선거 심상치 않아요. 좀 이상해요.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최근 엄청 열을 받았거든요. 결집이. 그래서 요새 미국의 PC 좌파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좀 두고 봐야 된다. 민주당에 바람이 좀 불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지. 또 바람이 불고 있다. 블루웨이브라 그러는데 왜냐면 민주당 색깔이 파란색이고 공화당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블루웨이브 바람이 부는데 또 이게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드시 민주당이 이기기는 또 어렵다. 뭐 이런 그 뒷맛을 남기는 유보적인 기사들을 요새 쓰고 있죠. PC 좌파, NIT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기사들도 좀 그래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런 미국의 이런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는 또 옆에 이제 행복한 싸움을 하죠.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는 거라서 제가 요거는 왜냐면 미국 경제 이 정도로 좋으면 이 선거에서 아주 심하게 패배할 특히 하원을 둘러싸고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화당도 싫고 트럼프도 미워 죽겠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지약스럽게 날뛰니까 내가 나가서 민주당 표 잘못 찍었다가는 세상 어지러워져서 내 밥그릇 깨진다. 이런 생각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가 좋으면은 트럼프가 당연히 유리하죠.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요새 트럼프하고 미 연준, 페드 사이에 싸움에 붙었어요. 이자율 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자율이 이제 지금 미국이 이게 이 그림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게 이제 그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로 이자율이 0.25%였었어요.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좀 불길이 잡히고 2016년부터 이자율이 튀기 시작을 해요. 트럼프는 2017년 1월 달부터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2018년 1월 달에는 1.5%였다고요. 그게 2018년에 한 번 튀어서 1.75%까지 튀고 또 한 번 튀어서 2% 튀고 요번에 한 번 튀어서 2.25%까지 튀었다고요. 올해 안에 한 번 더 튄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한 2.5%까지 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이거 사람 죽이는 짓이냐. 이자율이 튀면 주가가 꺾이잖아요. 경기가 좀 찬물을 맞죠. 많이 맞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자율이 왜 상승해야 되냐면요. 이게 보통 한 미국이 한 4에서 6%였었어요. 국제금융위기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옛날 국제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에 의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전에 비하면 지금도 2.5%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2.25%도. 그 앞으로 쭉 올라가야 될 성향이 많은데 이자율이 튀는 건 좋은데 상승은 바라는 바지만 이게 인플레 압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빠르게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는 소리를 좀 했죠,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죠.
FRB가 FRB 연준이 미쳤다. 그러니까 주식에 곤두박질을 쳐버렸죠.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그게 완전히 이제 곤두박질 치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미국 주가 지수들이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덩달아 곤두박질 쳐갖고 오늘 주식 투자하신 분들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손해 많이 봤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하고 참 그런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무슨 일 벌어질 거냐? 이 중간선거에 행보 빨라지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쪽이 승리하든 패배하든 행보가 빨라져요. 왜 빨라지냐? 승리하면 힘이 넘치니까 빨라지고 패배하면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서 북핵과 중국 미중 전쟁을 한번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빨라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 빨라져요. 단 승리하면 오히려 힘이 넘치니까 승리를 하게 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원, 상원 거쳐서. 그러니까 중국을 쪼인다든지 북한을 쪼일 때 트럼프 행정부 입맛대로 법안을 해가면서 쪼일 수 있으니까 좀 순하게 가요. 근데 만약에 그중에 하원이 날아가 버렸다. 하원 가반이. 그럼 법안으로는 쪼일 방법이 마뜩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군사 쪽에 힘이 실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번에 중간선거에 미국이 이기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군사라는 건 손자가 말했듯이 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가서는 미군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들어가더라도 순하게 전체가 힘이 넘치는 상태에서 딱 순하게 해서 좁혀 들어가야 우리 동포가 목숨이 한 명이라도 덜 죽습니다. 이게 거칠게 세게 급박하게 싸납게 이렇게 군사력이 동원이 되면 한 명이라도 더 죽어요. 물론 저희 지금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숨도 못 쉬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 때부터 참 억울한 꼴 많이 봤기 때문에 뭔가 한 번에 그냥 막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우당탕탕해서 막 먼지가 펑 날리고 사람 수 없이 죽어나가고 특히 휴전선 북쪽에서 이러면 분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무의식이 없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사람 목숨에 관한 일이니까 군사가 결국 마지막에 동원이 되지만 접수 평정해야 되니까 그게 보다 순한 문맥에서 동원되기를 바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요번에 11월 6일 중간선거 후에는 이제 미중 전쟁, 그 다음에 북한의 접수 평정,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 변혁, 이 세 개가 서로 맞물려 있는 이 삼중 동심원이 좀 거세게 이제 소용돌이 치겠죠.